네, 요즘 중앙아시아를 여행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행의 경험이 조금 적거나 또 혼자서 여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이 얼마나 안전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몽골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몽골보다는 여기 카자흐스탄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해서 그러면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즈스탄 또는 시간이 되면 우즈베키스탄까지 한번 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남아 쪽이나 호주 쪽으로도 이렇게 여행을 혼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많은 두려움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와야 되지 무턱대고 오게 되면 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해야 될 것, 나라 간을 이동할 때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나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더라고요. 체계적인 설명이 없어서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게 되면 혼자서 여행하시는 분 또는 이제 여행사를 끼지 않고 뭐 두 분, 세 분이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될 부분, 준비물들이 필요한데 먼저 이제 기후에 따른 옷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모자나 뭐 선글라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만 옷 같은 경우는 기후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많이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편이 많고 비행기 가격도 체크해 보니까 카자흐스탄 쪽이 비행기 가격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조금 더 안전하게 여기고 이제 다른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 많이 들어오시려고 할 텐데요. 먼저 들어오시기 전에 날씨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같이 다녔던 다리아한테 물어보니까 겨울에는 20m 떨어지는 게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특히 이제 겨울에 들어가는 시즌에 여행을 하려고 하시다 보면 겨울을 싫어하지 않더라도 옷가지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짐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시기에 빨리 여행을 온 게 그런 짐들이 많아질까봐 사실은 빨리 조금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9월의 날씨, 현재 날씨는 지금은 키르기스탄에 와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짧은 팔로 다녀도 별로 추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간 긴 팔 하나 정도 있으면 어디 이제 높은 곳을 갈 때나 그럴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 긴 팔은 너무 얇은 거 말고 약간 두께가 있는 것을 하나 정도 또는 두 개 정도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여행하시는 분은 이거는 완전 기본이라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구글 맵 사용법하고 그 다음에 호텔을 부킹하거나 그 다음에 비행기를 부킹할 때 필요한 앱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트립타크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마다 선호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앱들을 여러 개를 깔아 놓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 연동되는 데서는 이제 자기 거를 하시면 되는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가 훨씬 더 이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키르기스탄 딱 넘어오게 되니까 에어비앤비로 찾을 수 있는 숙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부킹닷컴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 가지 앱을 고집하실 게 아니라 그런 예약하는 앱들은 여러 개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자기의 세면도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숙소마다 숙소의 퀄리티가 아주 좋은 데만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을 제공을 합니다. 세면도구들을. 하지만은 나라마다 제공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세면도구도 자기 것을 딱 챙겨 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키르기스탄에 와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2박 했던 숙소 같은 경우는 샴푸나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 여기 와서 또 큰 샴푸를 또 사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물로만 씻고 했었거든요. 또 여기 옮겨서 보니까 여기는 또 있네요. 그래서 자기의 딱 기본적인 세면도구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나라 간에 이동할 때
이게 무비자가 되는지 무비자가 되지 않는지, 또는 무비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서류들이나 내가 미리 인터넷상으로 뭔가를 처리를 하고 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동하는데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제가 움직인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까지도 이제 무비자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비자로 많이 움직이더라도 한 달 무비자를 받고 다른 나라로 옮겨서 그 나라로 다시 돌아올 때 며칠 내에 돌아오게 되면 비자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조사를 하시고 오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보느냐,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느 나라 무비자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공항에서 이동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공항이 번잡한 데도 있고 교통 체계가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그런 이제 우버나 그랩 같은 앱은 뭐가 있냐면 얀덱스라고 있습니다. 이 얀덱스 앱을 깔고 오시게 되면 공항에서 조금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얀덱스 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연동되지 않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내 숙소까지 갈 수 있는가의 대강의 가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현지 화폐 단위로 알고 있어야만 바가지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또 흥정을 할 때 내가 일반적인 택시를 타거나 호객행위 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그럴 때 반드시 이 나라의 현지 화폐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는 것을 알아두고 와야만 공항에 내렸을 때 그 나라의 첫 인상이 결정되게 되고 여행을 하는데 그 기분이 나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공항에 내리게 되면 현지에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공항에서 처리하는 게 좋고 또는 국경을 통과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공항에 내리게 되면 반드시 이 나라의 유심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US 달러를 내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바꿔와 가지고 그 다음에 한 100불 정도는 공항에서 현지 화폐로 전환을 해야만 내가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공항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넘어올 때에도 넘어오는 국경 사이에 버스가 나를 기다리지 않고 갈까 해서 그거를 안 하다가 좀 기다리다가 버스가 안 오길래 다시 가서 유심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은 버스들은 다 기다려줍니다. 이동을 할 때. 그래서 국경을 통과할 때 유심이나 또 여기도 한 100불 정도의 현지 화폐를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유심이 작동되고 이게 인터넷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만 내 숙소도 찾아갈 수 있고 좀 어렵지 않게 그 나라에서 첫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 나라를 처음 들어올 때 미리 조금 검색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숙소의 위치입니다. 이 숙소의 위치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나라의 여행의 시작이 순조롭게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들은 뭐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그런 게 언급되는지 어디가 교통이 편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체크하면 되는데 그런 유튜브 선상의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구글맵을 자주 뒤져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글맵을 자주 뒤져봐서 그 부분의 색깔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표시되는 곳이 있습니다. 도심 중에서도 그 근처에 숙소를 잡는 게 가장 좋고요. 걸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중심부에 갈 수 있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숙소를 등록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잘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혼자 하시는 여행의 첫 단추를 잘못 끼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거기에서 딴 데를 움직이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숙소의 위치가 더 중요하지 그 숙소의 가성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녀보면 내가 숙소를 잘못 찾게 되면 가성비도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이동을 어떤 수단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숙소가 조금 멀리 있는 숙소를 잡다 보면 내가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고 숙소에만 있게 되고 그 며칠을 까먹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숙소의 위치를 이동이 쉬운 곳으로 첫 번째 잡아야 된다. 이거가 여행의 큰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혼자 여행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걸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여행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나라의 대중교통은 뭐 버스나 택시 있겠죠. 여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다리아를 만나서 조금 쉽게 이제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설치를 해서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게 구글 맵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기스라는 그런 지도 맵을 깔아야만 버스를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리고 이런 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러시아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투기스의 사용법을 구글 맵을 통해서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 지역을 확인해 가면서 봐야 되는 어려움은 있는데 내가 그 맵이 없는 상태보다는 투기스 맵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 대중교통도 훨씬 더 편리합니다. 키르기즈스탄으로 넘어와도 여기도 투기스라는 맵을 사용해서 어디 갈 때 이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버스나 그런 부분들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키르기즈스탄도 얀덱스 그 앱이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 앱이죠. 미리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실 때 이런 나라를 혼자 여행하기에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혼자 장기간 여행하는 게 저 같은 유튜버가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할 일도 없고 어떻게 지내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의욕도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행자가 있는 게 낫습니다. 동행자하고의 다툼이 있더라도 정말 모르는 나라, 낯선 나라는 누가 옆에 있어 주게 되면은 그게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도 나는 혼자 여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사람들을 사귀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연치 않게 이제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의 사람을 소개받아 가지고 알게 되었는데요. 내가 그런 인맥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와서 숙소를 잡을 때 지금 같이 이렇게 다인실 많은 여행자들이 묵는 숙소에 잡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저도 혼자 자는 걸 상당히 선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 이제 조회를 해 보니까 이런 다인실 말고는 좀 터무니없이 비싼 숙박 시설이 많더라고요. 이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친구가 없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른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인실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도 사귈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다인실에 근무하는 리셉션 같은 경우는 여기의 이제 관광지 정보라든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때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저도 저번 숙소에서 여기 어디 갈 때 또 나갈 때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럴 때 이제 리셉션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가 정말 잘 알려줘서 식당을 찾거나 아니면 키르기스탄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택시를 어떻게 잡고 또 어떻게 버스를 타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기에 묵고 있는 다른 여행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리셉션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로 잡게 되면은 주인하고 같은 공간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어볼 사람이 전혀 없고 여행의 즐거움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식당 정보나 아니면 여행지 정보 같은 경우는 미리 안 알아오셔도 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여기 와서 이제 얻는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오기 전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찾는 데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나 그다음에 볼거리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진짜 사랑하고 트레킹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관광지의 경치 좋은 곳들이 많이 중요하지만 장기간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치 좋은 곳보다는 사람들이 좋은 데가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여기에서 여행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점은 뭐냐면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물어보게 되면 웃으면서 응대를 해주고 잘 안내를 해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다녀봐서 그런지 조금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중앙아시아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들도 혼자 가기보다는 여러 명이서 같이 가게 되거나 친구가 있게 되면은 그런 좋은 부분들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다니시는 분들, 혼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유튜브나 촬영의 다른 목적이 없으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외로운 과정이 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오기 전에 어떻게 내가 인맥을 만들 건지 또는 어떻게 다른 여행자들과 이렇게 섞여서 생활을 할 건지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는 정보를 드렸거든요. 이걸 보시고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으신 분들의 댓글을 조금 달아주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온 지 한 12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경치 좋은 곳들, 우리나라와 다른 경치, 동남아와 다른 경치들이 있어서 그런 곳을 갈 때는 경치에 대한 만족도나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혼자서 움직이시는 분들 미리 조금 정보를 가지고 와야만 조금 더 덜 불안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은 제가 만드는 영상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